안녕하세요.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. 오늘은 제 사무실로 초대를 드렸어요. 너무 이렇게 일 관련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해외에서 살았을 때 유학생활 얘기? 뭐 이런 좀 사적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좀 편한 공간으로 모셨습니다. 스위스는 진짜 독립된 나라이면서 세 국가에 둘러싸여 있거든요. 이태리, 프랑스, 독일 국경을 같이 맞대고 있는 그런 국가예요. 스위스는 정말 특이한 게 4가지 언어를 써요. 가장 많이 쓰는 게 독일어, 스위스 저먼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은 엄청난 사투리예요. 독일어의 엄청난 사투리. 스위스에서 쓰는 프랑스어의 특징은 되게 느려요, 말이. 엄청 느려요.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들으면 답답하다고 하는 그런 프랑스어를 쓰고, 또 하나는 이제 루가노 같은 그런 도시에서는 이태리어를 써요. 그리고 정말 작은 2%는 스위스의 고유 언어를 쓴다고 해요. 저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스위스 있었는데도. 갔었을 때 되게 재미있는 건 여기만 동떨어진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면으로는 되게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있었고, 저희 학교가 EHL이라는 로잔 호텔 학교를 나왔는데 물론 한국인이 그렇게 막 대부분 많이 있는 그런 학교는 아니에요. 스위스에 굉장히 많은 호텔 학교들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유난히 한국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한 2, 3년 전에 다시 갔는데 제가 아는 학교의 모습이 아니라 스페이스쉽처럼 바뀐 거예요. 너무 거대해지고 주변 땅들을 다 매입해가지고 학교를 정말 크고 현대적으로 다시 만들어놔가지고 제가 있었던 기숙사 건물 다 없어지고 저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도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있었을 때는 거의 한 학기에 제가 입학한 학기는 한 150명 정도 입학을 해서 나올 때는 100명 이하 정도 졸업을 하는 정말 중간에 많이 페일도 하고 낙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나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소수 인원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한국 학생의 포션은 비율적으로 작기는 했지만 저 혼자 있진 않았죠, 당연히.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때 같이 있었던 한국 친구들은 정말 저한테는 특별하고 동지애가 생겨나고 좀 견고한 관계를 그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호텔러리라는 그런 분야?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스피탈리티에 종사한다는 것 자체가 고급스럽고 또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고귀한 일을 하는 거다. 왜냐면 다른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굉장히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철학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고, 또 저희 학교가 자크 춤이라는 분이 세우신 학교인데 스위스에 제가 있었던 그 로잔이란 도시에 정말 지금도 있는 너무나 유서 깊은 보리바지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매니징 다이렉터셨다고 해요.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인재들을 막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양성을 해야겠다 하고선 만드신, 우리나라의 첫 호텔이 들어오기도 전에 만들어진 호텔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과 거의 120개국 이상의 나라들에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네트워킹을 성립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내 나라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다양한 일과 사업들을 하는 가문에서 온 사람들을 알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자산이 되는 거죠. 공부만이 자산이 아니다. 내가 가진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내 자산이고,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. 이런 거를 대학교 때부터 배운 것 같아요. 대학교 내내 좀 적응하는데 내 정체성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부잣집에서 온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. 지금도 뭐 대만에 있는 친구는 여행을 가면은 이 친구는 그냥 자기 전용기를 타고 다니고, 뭐 이집트 사는 친구의 경우에는 그 집 아버지가 정말 중동 전체에 굉장한 리조트 호텔들을 개발하고 또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한 3, 4위 정도 하시는 그런 집의 딸이 막 여기 오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과 제가 그냥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것의 그 괴리감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, 저 되게 나름 극인데
거기 가서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.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얘기를 하면 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태도, 세상에 대한 시선 이런 게 저랑은 너무나 달라서 이거를 내가 나도 있는 집 아이 척을 해야 되는지 근데 척을 하려면 뭘 알고 척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.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제가 이 많은 그런 경험들을 다 거치면서 요즘 좀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건데 딱 봐도 그냥 유학생이네 싶은데도 영어만 하는 친구들이 가끔 보여요.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랬었어요. 왜냐하면 나도 거기에 같이 속하고 싶다? 나도 거기에 소속감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. 그 세계에. 그리고 나는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.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구가 생기더라고요. 처음에는 내가 아닌 나다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좀 많이 보이려고 영어만 쓰기도 하고 외국 친구들 만나면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가가지고 막 Hi dear 막 뭐 Hi sweetie 막 이런 것도 막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느낀 건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내가 신기하면 신기하다고 하고 나의 진짜 진솔한 감정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나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라는 걸 되게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나도 그 사람처럼 해야지. SNS에서 보는 다른 친구들의 모습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저기는 막 샤넬 가방을 샀네, 저 친구는 디올 가방을 샀네, 그럼 나도 저렇게 멋있게 보이려면 나도 샤넬을 사야 되고 디올을 사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막 쫓아가다가 뱁새 다리가 찢어지는 경우들이 주변에 있잖아요. 근데 그게 그때 저의 그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다 느껴져요. 그래서 저는 정말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매력적이다. 그런 거를 유학생활의 정체성을 찾는 그 기간을 통해서 좀 배운 것 같아요. 요즘에 정말 한 15년, 20년 지나서 굉장히 다른 이유로 사업적인 이유로 인연이 다시 닿는 외국 친구들이 있어요. 그 외국 친구들이 가끔 출장으로 한국에 와서 저를 다시 20년 만에 만나면 너 이런 사람이었어? 너 이렇게 흥미로운 사람인지 몰랐어.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내보일 그럴 겨를이 없고 내가 쟤네처럼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로만 가득 차서 나다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맨날 듣는 얘기, 맨날 보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온 이현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보고 싶었는데 저라는 사람을 알 기회가 없었던 거죠, 이 친구는.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와서 20년 만에 만나면 내가 왜 그때 너랑 못 친해졌을까 하고 반문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.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생각하죠. 내가 그때는 나라는 사람을 너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. 아쉬우면서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나중에 다른 편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유학생활 자체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도 많고 제가 가진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그 기숙사나 뭐 학교나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좀 이렇게 많이 관리받고 보호받는 게 많잖아요. 근데 나중에 이제 취직했을 때는 진짜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어요. 생존 스킬? 그런 생존 스킬을 유학하면서 그리고 취직해서 좀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제가 유학생활 그리고 또 외국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조금 두서없이 공유를 드린 날인 것 같아요. 그런데 항상 일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.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가까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현지 시간은 오후 3시 55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